네, 중요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환자가 가만히 누워만 있는 부동 자세로 오래 지내다 보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고 이후에 중환자실의 퇴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체 기능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PICS, 포스트 인텐시브 케어 신드롬이라고 얘기해서 집중치료 후 증후군이라고 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집중치료 후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환자 조기 재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활 적용이 불가한 환자분들, 예를 들어 쇼크 상태이거나 활동성 출혈이 있거나 중요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정을 시켜야 되는, 주무시게 해야 되는 급성기 환자 등에서는 재활을 보류하게 되지만 이런 금기사항이 없다면 재활의학과에 환자의 협진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환자 상태를 평가한 후에 재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수동관절 가동운동이라고 해서 환자의 팔다리를 수동으로 움직이게 해드리는 침상 재활을 적용을 하고 2단계에서는 침상 머리를 45도 이상으로 올려서 허리 힘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혹은 고무공 같은 걸 제공을 해서 쥐었다 폈다 하는 식으로 상지 근력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2단계를 통과한 환자는 의료진의 감시하에 침상에 걸터 앉아보거나 침상 다리맡에 묶은 고무줄을 당기게 되거나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드는 등의 재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환자실에는 생명 유지와 관련된 장치를 많이 달고 계시다 보니까 3단계 이상의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진행을 할 때는 장치가 제거될 위험도가 있어서 의료진의 적절한 소통하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환자의 활력 징후, 예를 들어서 혈압,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와 같은 수치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활력 징후 감시 모니터가 있습니다. 주로 환자의 머리맡에서 여러 숫자들이 나타내지는 화면이 이 감시 모니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모니터링 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동맥에 동맥관을 삽입한 경우도 있고 다량의 수액이나 주사 약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맥관을 삽입하신 경우도 있고 또 소변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변 카테터를 넣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관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추가로 삽입하거나 교체하게 되고 보통 동맥관이나 정맥관을 삽입한 때는 국소 마취 후 진행하기 때문에 삽입하실 때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넣고 나서 불편해 하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조금 더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인공호흡기, 산소 공급 캐뉼라 등 생명 유지 장치들이 환자분의 옆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환자분들은 산소 공급 캐뉼라부터 시작해서 산소를 공급을 하고 이런 산소 적용에도 불구하고 혈액 검사에서 모자라거나 혹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거나 혹은 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분들은 기도 삽관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게 됩니다. 인공호흡기는 이후에 환자의 치료 경과에 따라서 기계 장치의 도움 없이도 산소 유지가 가능하고 적절하게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능해질 때 의식이 회복되어서 가래를 스스로 잘 뱉어내실 수 있을 때 제거하게 됩니다. 만약 인공호흡기의 사용이 2주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기관 절개술을 진행하자고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몸에 요독이 축적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속형 혈액투석기가 있겠고요. 또한 환자의 심폐기능을 보조해주는 장치인 체외 심폐순환기, 에크모라는 장치도 중환자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겠습니다. 네, 체외 심폐순환기 에크모는 엑스트라코포럴 멤브레인 옥시제네이터라는 영어 명칭의 약어이고 사람의 몸에 있는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어서 산소화를 시켜주는 장치를 거쳐서 다시 몸 안으로 돌려보내주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크모 장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심장과 폐의 기능 대다수를 보조할 수 있어서 생명 유지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고
심장과 폐와 같은 장기들의 기능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심장 수술 환자에서는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에크모라는 장치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손가락 굵기 이상의 도관이 양측 하지 동맥과 정맥 혹은 가슴을 열고 심장과 혈관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혈전 방지를 위해서 피를 물키는 약제, 항응고제를 많이 사용해야 돼서 출혈, 감염 등 여러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점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과 폐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심폐 기능이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심장 이식, 폐 이식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보통 에크모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크모 치료를 진행할 정도의 중환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치료했을 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팀의 힘을 모은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환자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의 회복을 위해 집중 감시와 치료를 위해 입실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중요한 검사라던가 아니면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치료 경과가 변해가는 과정 등을 환자 보호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과 보호자분들께 치료 경과를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릴 때도 있으면서 과거와는 중환자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